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연간 전라도 전주 장터의 일이었습니다. 그 장터 한 구석에서 덕쇠라는 종놈이 주인의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덕쇠는 덩치는 우람했으나 얼굴은 멍청해 보이기 그지없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꼭 바보 같았지요. 아저씨, 이 쌀 한 말에 얼마예요? 지나가던 아낙네가 물었습니다. 한 마리. 다푼? 아니다, 10푼? 아, 잘 모르겠네. 덕쇠는 손가락을 꼽으며 헤아리다가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양반. 사람들은 덕쇠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글을 한자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숫자도 제대로 세지 못했습니다. 말도 더듬거렸고 질문을 받으면 한참을 멍하니 생각하다가 엉뚱한 대답을 하곤 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덕쇠의 주인 한진사는 그런 바보 같은 덕쇠를 10년째 장터에 내보냈습니다. 덕쇠가 사온 물건은 이상하게도 언제나 좋은 값에 팔렸지요. 사실 덕쇠에게는 신기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거요 라고 외치며 하나를 집는 것이었지요. 설명은 못하지만 그냥 느낌으로 좋은 물건을 골랐습니다. 마치 짐승이 본능으로 좋은 풀을 찾아 먹듯이 말이지요. 한진사는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바보 덕쇠를 부려먹으면 돈이 되었으니까요. 덕쇠는 주인이 주는 푼돈을 모았습니다. 숫자는 잘 모르지만 돌멩이로 하나하나 세어가며 단량을 모았습니다. 10년이 걸린 일이었지요. 그 무렵 전주 기생집에서는 월매라는 여인이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25살의 월매는 한때 전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주 많은 기생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거문고를 타면 새들이 노래를 멈추고 들었고 피리를 불면 바람이 숨을 죽였으며 그림을 그리면 꽃과 새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지요. 하지만 반년 전 월매는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 누웠고 한 달이 넘도록 일어나지 못했지요. 기생집 주인 박포수는 처음엔 의원을 불렀으나 병이 낫지 않자 점점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도 받지 못하는 기생을 언제까지 먹여 살리겠나? 월매는 병이 조금씩 나아졌지만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살이 빠져 뺨이 움푹 들어갔고 윤기 나던 피부는 창백해졌습니다. 장터에 내다 팔아야겠어. 박포수는 월매를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월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월매는 원래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주에서 존경받는 선비였으나 억울한 영모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지요. 가사는 몰수되었고 어린 월매는 관비로 끌려갔다가 기생집에 팔려왔습니다. 다음 날 장터는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덕쇠는 주인이 맡긴 쌀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졸았습니다. 햇볕이 따뜻하니 꾸벅꾸벅 조는 것이지요. 그때 장터 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생을 판다니. 덕쇠도 졸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포수가 월매의 팔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월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지요. 자, 보시오. 한때 전주 제1의 명기였던 월매요. 박포수가 외쳤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말라빠진 여자를 누가 사? 기생치고는 볼품이 없구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하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덕쇠는 멀찌감치 서 멍하니 월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저 여자가 빛나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초라한 병든 기생이었지만 덕쇠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마치 좋은 비단이 먼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좋은 옥이 흙 속에 묻힌 것처럼 보였지요. 얼마요? 덕쇠가 우뚝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덕쇠 저 바보가 또 나섰네. 종놈 주제에 기생을 사겠다니. 박포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단양이면 데려가거라. 그런데 덕쇠는 품에서 천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조심조심 풀어보니 은자가 5개 들어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맞지요? 이거 진짜 단양이네. 10년 동안 모은 게 고작 단양이라던데. 미쳤구만. 완전히 미쳤어. 전 재산을 병든 기생한테. 월매는 고개를 들어 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덕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미소였습니다. 히히, 이제 내 사람이네요. 좋아요. 덕쇠는 월매를 데리고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가요. 빨리빨리. 사람들의 비웃음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덕쇠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월매는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몇 걸음 걷지 못해 숨이 차올랐습니다. 힘드세요? 한참을 가다가 덕쇠가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업어드릴게요. 덕쇠는 월매를 번쩍 업고는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덕쇠가 월매를 데려간 곳은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만 나름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좋지요? 덕쇠는 부산스럽게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동이를 넘어뜨리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월매는 그런 덕쇠를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남자를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월매는 물을 끓이고 쌀을 씻고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월매는 죽 한 그릇을 먹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열이 올랐습니다. 춥다. 아가씨, 괜찮아요? 덕쇠는 황급히 자신의 이불까지 가져다 월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밤새 월매 곁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덕쇠의 정성스러운 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으로 달려가 약초를 캐왔고 죽을 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오두막 지붕이 새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비가 새요. 덕쇠는 밤새 지붕 위에 올라가 지프로 구멍을 막았습니다.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덕쇠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애취. 그래도 덕쇠는 월매에게 죽을 쑤어주었습니다. 덕쇠 씨, 당신이 아픈데 쉬세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히히, 끄떡없어요. 월매는 그런 덕쇠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덕쇠는 멍하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가씨가 제 사람이니까요. 히히. 바보 같은 대답이었지만 월매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월매의 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열이 완전히 내렸고 기침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에요. 덕쇠는 기뻐하며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고마워요, 덕쇠 씨. 네? 뭐가요? 모든 게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덕쇠의 주인 한진사가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이놈, 내가 전 재산을 털어 기생을 샀다고. 종놈의 돈이 어디 있어? 내 몸뚱이부터가 내 거다. 한진사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고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호, 소문대로 기생을 샀구나. 아직 병이 덜 나은 것 같은데. 한진사의 눈빛이 음흉하게 변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 붙이면 쓸만하겠어. 이 계집 내가 데려가겠다. 안 돼요.
이 사람은 제가 산 사람이에요. 덕세가 처음으로 주인에게 대들었습니다. 뭐? 이놈이 주인한테 대들어? 찰싹. 한진사가 덕세의 뺨을 때렸습니다. 싫어요. 월매는 제 사람이에요. 이놈이 미쳤구나. 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덕세를 붙잡았습니다. 당장 이 계집을 끌고 가라. 안 돼요. 월매. 하인들이 월매를 끌어냈습니다. 이놈, 감히 주인한테 대들어? 회초리가 덕세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퍽, 퍽, 퍽. 월매.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덕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월매도 울고 있었습니다. 덕세 씨, 고마웠어요. 하인들이 월매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덕세는 땅바닥에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한진사는 월매를 직접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는 사람에게 팔국리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전주 현감 민석규가 기생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민석규는 50줄의 탐관오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거두고 뇌물을 받아 챙기고 억울한 송사도 돈을 받으면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못된 관리였지요. 한진사는 민석규를 찾아갔습니다. 현감날이 좋은 물건이 있어옵니다. 기생 출신인데 재주가 뛰어나고 용모도 뛰어나옵니다. 조금만 더 살을 붙이면 전주 제1의 미인이 될 것이옵니다. 민석규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데려와 보거라. 월매가 끌려왔습니다. 민석규는 월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전히 야위고 창백했지만 월매의 본래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맑은 피부, 단정한 이목구비, 우아한 자태. 아직 병색이 남아있지만 조금만 추스르면 쓸만하겠구나. 얼마나? 20냥이면 되겠사옵니다. 뭐? 20냥? 이 꼴로? 좋습니다. 10냥만 주십시오. 한진사는 10냥을 받았습니다. 단냥을 주고 산 여자를 10냥에 팔아 5냥을 챙긴 것이지요. 오늘부터 내 집에 머물며 몸을 추스려라. 완전히 나으면 내가 내 첩이 될 것이다. 민석규는 월매를 별채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박포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생집 주인 이 계집을 살찌워라. 한 달 후 다시 데려갈 테니. 월매는 다시 기생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박포수는 월매를 좁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하루 3끼 밥을 주고 약을 먹이고 살을 찌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한편 덕세는 주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진사는 덕세를 마당에 꿇어앉혔습니다. 이놈, 앞으로는 품삯도 없다. 밥이나 처먹고 일이나 해. 그날 밤 덕세는 헛간에 갇혔습니다. 등짝은 피범벅이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월매. 며칠 후 덕세는 장터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월매가 기생집에 있다던데? 덕세는 그날 밤 기생집을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월매 좀 만나게 해주세요. 박포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누군데 월매를 만나? 바보 종놈 주제에? 제발요. 얼굴만 봐도 되니까요. 꺼져. 현감날이 여자한테 함부로 다가왔다간 목이 달아날 줄 알아. 덕세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생집 담장 밖에서 배회했습니다. 월매. 어느 날 밤 월매가 창문으로 덕세를 보았습니다. 덕세 씨. 월매는 창문을 열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월매. 덕세는 뛰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아파요? 밥은 먹었어요? 덕세는 바보같이 연달아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덕세 씨야말로 괜찮으세요? 저요? 히히, 저는 괜찮아요. 튼튼해요. 월매는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에요. 월매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세 씨, 이제 저를 잊으세요. 저는 현감의 여자가 될 거예요. 싫어요. 월매는 제 사람이에요. 그 돈 다시는 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다시 모으면 돼요. 저 열심히 일할게요. 꼭 다시 데려올 거예요. 월매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덕세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월매는 기생집에서 밥을 잘 먹고 약을 먹으며 조금씩 살이 올랐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본래의 아름다움이 되살아났습니다. 좋아, 이제 데려와라. 박포수는 월매를 단장시켰습니다. 그날 아침 덕세는 다시 기생집 앞에 왔습니다. 월매가 오늘 민석규의 저택으로 간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지요. 월매. 곧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월매가 가마에 실렸습니다. 덕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마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월매. 덕세는 달려갔습니다. 바보같이 가마를 쫓아 뛰었습니다. 월매. 하지만 민석규의 하인들이 덕세를 막았습니다. 이놈, 어디서 감히. 하인들이 덕세를 밀쳤습니다. 덕세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마는 저택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덕세는 저택 대문 앞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월매. 반드시 데리러 올게요. 덕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보 덕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놈이 현감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덕세는 절망했습니다. 히히. 저는 바보라서 아무것도 못하네. 그때였습니다. 이봐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 누군가 덕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중년의 행상인이 서 있었습니다. 왜 우는 거요? 저는 제가 산 사람을 빼앗겼어요. 덕세는 훌쩍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행상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일어나시오. 같이 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행상인은 덕세를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마시시오.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요. 그럼 밥이라도 먹시오. 밥상이 나왔습니다. 덕세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덕세요. 덕세. 나는 그냥 이 행상이라 부르시오. 행상이는 덕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종놈이에요.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단량을 모았어요. 그 돈으로 월매라는 기생을 샀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월매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덕세는 월매를 간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했어요. 약도 먹이고 죽도 쑤어주고 월매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런데 주인 양반이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현감한테 팔았어요. 덕세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행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덕세, 당신은 다시 그 여인을 찾고 싶소? 네. 하지만 저는 바보라서.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이 기생을 샀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여인은 회복해서 현감이 10량을 주고 샀다지 않소? 단양짜리가 10량이 됐소. 당신은 좋은 물건을 알아봤소. 덕세는 멍하니 행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세, 당신 장사 좀 해본 적 있소? 네. 주인 심부름으로 장터에서 물건 사고 팔아요. 물건 보는 눈은 있소? 글쎄요. 그냥 만져보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느낌이 와요. 행상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요. 바로 그거요. 내일 장터로 나오시오. 내가 당신한테 장사를 가르쳐 주겠소. 네? 왜요?
당신이 돈을 벌어야 그 여인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소? 덕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그래요. 하지만 조건이 있소. 당신이 장사를 하면서 이 전주 장터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는 거요. 이 행상인의 정체는 암행어사 이관호였습니다. 전주 현감 민석규의 비리를 조사하러 온 것이었지요. 다음 날 덕쇠는 장터로 나왔습니다. 행상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소? 좋아, 오늘부터 시작하겠소. 행상인은 품에서 은자 5개를 꺼냈습니다. 이게 단량이에요. 이걸 당신한테 빌려주겠소. 이걸로 장사를 해서 돈을 불려보시오. 3달 안에 갚으면 돼요. 이자는 없소. 덕쇠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뭘 사겠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장터를 둘러보시오. 덕쇠는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비단을 만져보고 쌀을 쥐어보았습니다. 이 쌀. 좋아 보여요. 묵직해요. 알이 꽉 차 있어요. 맞소. 당신 눈이 정확하오. 그날 덕쇠는 좋은 비단 2피를 샀습니다. 단량을 모두 써서 말이지요. 자, 이제 이걸 팔아야 하오. 이틀 후 행상인과 덕쇠는 남원 장터로 갔습니다. 거기서 비단을 팔았습니다. 전주에서 단량을 주고 산 비단이 남원에서는 8냥에 팔렸습니다. 우와, 돈이 불었어요. 그래요. 장사란 이런 거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덕쇠는 행상인과 함께 여러 장터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배웠습니다. 바보 같았지만 덕쇠는 빨리 배웠습니다. 물건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순박해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 바보 같지만 정직해. 덕쇠한테 사면 손해 안 봐. 덕쇠는 한 달 만에 20냥을 벌었습니다. 대단하오, 덕쇠. 이제 빌려준 돈은 다 갚았소. 정말요? 히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돈은 다 당신 거요. 덕쇠는 은자를 세어보았습니다. 15냥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행상인은 덕쇠에게 물었습니다. 덕쇠, 장터에서 본 이야기 좀 해주시오. 아, 네. 오늘 한진사가 비단 장수한테 비단을 샀어요. 그런데 돈을 주지 않고 나중에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박포수가 기생을 데리고 현감 저택에 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큰 보따리를 들고 왔어요. 행상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요. 그거 중요한 정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덕쇠는 이제 50냥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덕쇠는 한진사를 장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오, 덕쇠. 내 이놈 요즘 장사를 한다며? 그 돈 다 내놔야겠다. 안 돼요. 이건 제 돈이에요. 한진사는 하인들을 불러 덕쇠의 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행상인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그 돈은 내가 덕쇠한테 맡긴 거요. 뭐? 당신이 누군데? 나는 그냥 장사꾼이요. 덕쇠는 내 물건을 팔아주고 있어. 한진사는 머뭇거리다가 쫓겨가듯 떠났습니다. 그날 밤 덕쇠는 몰래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월매. 창문이 열렸습니다. 덕쇠 씨. 월매. 괜찮아요? 돈을 벌었어요. 50냥이나. 50냥이나요? 네. 조금만 더 벌면 월매를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쇠 씨. 현감나리는 저를 팔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월매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덕쇠 씨. 사실 제게는 비밀이 있어요. 저는 원래 양반가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이판서라는 선비였지요. 하지만 억울한 영모 누명을 쓰고 죽었어요.
덕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월매는 양반이에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해요. 덕쇠 씨,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현감 나리에 나쁜 짓을 증거로 남겨주세요. 나리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어떻게요? 덕쇠 씨가 장터에서 보고 들은 걸 다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다 기억할게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덕쇠는 이제 100냥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덕쇠는 장터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진사가 민석규의 하인과 만나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장부요. 백성들한테 거둔 세금 목록이요. 수고했어. 현감 나리께서 고맙다 하시오. 하인이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덕쇠는 숨어서 이 장면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덕쇠는 이관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그거 중요한 정보요. 한진사가 세금을 횡령하고 현감한테 뇌물을 준 거요. 하지만 이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거는 많았지만 모두 덕쇠의 목격담일 뿐이었습니다. 덕쇠 혹시 월매한테 부탁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소? 제가 월매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그날 밤 덕쇠는 월매에게 이관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월매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볼게요. 며칠 후 민석규는 월매를 불렀습니다. 월매, 그림을 잘 그린다고 했지? 내 초상화를 그려라. 알겠사옵니다. 월매는 민석규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월매는 서재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장부들을 몰래 보았습니다. 뇌물 목록, 세금 횡령 내역. 월매는 이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초상화의 암호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개수, 꽃잎의 수, 구름의 모양. 이 모든 것이 뇌물의 액수와 날짜를 나타내도록 그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현감날이 저 계집이 수상합니다. 밤에 서재 근처를 배회한다고 합니다. 월매, 내가 뭘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민석규는 월매를 밀쳤습니다. 당분간 방에서 나오지 마라. 월매는 방에 갇혔습니다. 며칠 후 월매는 마침내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오, 잘 그렸구나. 내 위엄이 잘 드러났어. 그날 밤 월매는 간신히 종이 한 장을 창문으로 내밀었습니다. 암호를 푸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덕쇠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글을 못 읽는데. 이관호는 종이를 읽고 눈을 빛냈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요. 월매가 그림에 민석규의 뇌물 내역을 숨겨놨어. 우와. 월매 대단해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 곧 민석규가 큰 잔치를 연다고 했지요? 그때가 바로 그때요. 덕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월매도 구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1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덕쇠는 마지막으로 월매를 만났습니다. 담장을 넘어 현감 저택 뒤편까지 갔습니다. 월매, 덕쇠 씨,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꼭 보고 싶었어요. 월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다 끝날 거예요. 알아요. 저도 믿고 있어요. 월매, 다 끝나면 저랑 같이 살아요. 월매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덕쇠 씨, 저는 기생이었어요. 그런 저를 정말 받아주실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월매가 좋아요. 저도.
저도 덕세 씨가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두 사람은 창문 너머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드디어 잔치날이 왔습니다. 민석규는 현감 저택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한양에서 온 높은 양반들, 전주의 부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내 치적을 자랑하는 날이다. 잔치는 성대했습니다. 온갖 음식이 차려졌고 술이 흘렀고 기생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 한가운데 월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오. 내 위엄이 느껴지지 않소? 덕세와 이관호도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덕세 준비되었소? 네. 떨려요. 괜찮소. 내가 다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시오.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이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덕세, 이제 시작이요. 이관호는 잔치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어이, 저기. 내가 누군데 함부로 나오는 게냐? 이관호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순간 잔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암행어사라니. 민석규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주 현감 민석규. 내 죄목을 낱낱이 밝히겠다. 첫째,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횡령한 죄. 둘째, 한양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바친 죄. 셋째, 억울한 송사를 돈으로 매매한 죄. 아니요. 누명이요. 증거가 있소. 덕세 나오시오. 덕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한진사와 돈을 주고받는 걸 봤어요. 거짓말이다. 증인이 더 있소. 장터의 상인들이 하나둘 나섰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희 마을 세금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증거가 없지 않소? 이관호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증거. 바로 저기 걸려 있소. 이관호는 월매의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저 그림이 무슨 증거란 말이오? 그 그림을 그린 월매를 데려오시오. 월매가 끌려왔습니다. 월매,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하시오. 월매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 그림 속 나무는 12그루입니다. 이는 작년 12월에 받은 뇌물 12냥을 뜻합니다. 꽃잎은 24개. 이는 20나흘에 받은 것을 의미하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월매는 그림에 숨긴 모든 암호를 풀어냈습니다. 민석규가 받은 뇌물의 날짜, 액수,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소? 이관호는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한진사 댁에서 찾은 장부요. 여기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과 실제 관아에 보고한 액수가 다르오. 민석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백성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소. 이관호는 단호했습니다. 이관호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석규, 너는 현감 직위를 박탈당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다. 그리고 유배형에 처한다. 한진사, 너는 양반 신분을 박탈당하고 재산의 절반을 피해 백성들에게 배상하라. 그리고 곤장 50대에 처한다. 박포수, 너는 곤장 100대와 평민으로 강등한다. 세 사람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잔치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이관호는 덕세를 불렀습니다. 덕세, 내가 모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다. 비록 종놈 신분이지만 내 공을 인정하여 양인 신분을 주겠다. 정말요? 덕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장사를 계속하거라. 이관호는 덕세에게 100냥을 하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호는 월매도 불렀습니다. 월매, 내 아버지 이판서의 사건을 재조사했다. 영모 누명은 거짓이었다. 내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 나으리.
월매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내 기생 신분을 없앤다. 이제 자유의 몸이다. 감사합니다. 덕세와 월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석 달 후 덕세는 전주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물건 보는 눈과 정직한 장사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지요.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월매는 집안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 일부도 돌려받았지요. 어느 봄날 덕세는 월매를 찾아갔습니다. 월매. 저기. 왜요, 덕세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바보 같은 청혼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월매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덕세와 월매는 정식으로 혼인했습니다. 한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병든 기생과 바보 종놈이었지만 이제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 날 월매가 말했습니다. 덕세 씨, 당신이 저를 단양에 샀을 때를 기억해요? 그 단양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의 진심이 저를 살렸어요. 덕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월매야말로 천금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덕세는 장사로 크게 성공했고 월매는 그림과 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구나. 바보 같았지만 진심을 다한 덕세, 병들었지만 지혜로웠던 월매. 이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주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